이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이 소중한 까닭을 알아봅시다. 시간입니다. 문화유산의 의미를 알아봅니다.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이 소중한 까닭을 알아봅니다. 첫 번째 활동으로 70쪽에 우리나라의 동전과 지폐 속에 담긴 문화유산을 알아보는 시간이 있는데요. 이것은 선생님이 만든 퀴즈를 통해서 훨씬 자세하고 재밌게 할 수 있으니까 꼭 퀴즈 풀어보시고 다시 수업으로 돌아와 주세요. 자, 여러분 교과서 71쪽 바로 활동 2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을 볼 때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유형 문화유산, 두 번째는 무형 문화유산인데요. 유형 문화유산이 무엇이냐? 유는 있을 이유, 형은 형태형. 그래서 형태가 있는 문화유산이다 라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일을 볼게요. 첫 번째, 경주 동궁과 월지는 신라의 왕자가 머물던 곳으로 나라에 기쁜 일이 있을 때 이곳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네, 경주의 동궁과 월지를 보았고요. 두 번째, 성덕대왕 신종은 신라에서 만든 범종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범종 중에서 가장 큽니다. 이 두 개의 문화유산 모두 경주에 있는데요. 이 둘 다 하나의 형태가 있죠. 즉 동궁과 월지는 건물, 연못, 그리고 성덕대왕 신종은 하나의 물건, 즉 건물이나 물건 같은 것을 바로 형태가 있으니까 유형 문화유산이라 부릅니다. 그럼 두 번째, 무형 문화유산을 볼게요. 무형은 없을 무, 형태형, 즉 반대로 형태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가야금 병차는 직접 가야금을 연주하면서 민요나 판소리의 한 부분을 부르는 전통 예술입니다. 오아리랑 무게로 넘어간다. 여러분들 방금 보신 게 무형인데, 형태가 없다? 저기 사람도 있고 가야금도 있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저 가야금과 사람이 문화유산이라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부르는 것, 가야금을 연주하는 것, 혹은 노래 그 자체,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로 무형 문화유산이라 부르는 거예요. 또 이것도 있습니다. 전통장은 한지, 나무, 가죽 등의 재료를 이용해서 화살을 담는 긴 통을 만드는 기술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건 또 여러분들, 이 통이 문화유산 아닌가요? 눈에 보이는데 저 성덕대왕 신조가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것도 역시 이 통 하나하나가 문화유산이란 말이 아니라 이 통을 만드는 저 손길, 저 통에 무늬를 넣는 이 기술, 이 미술적, 예술적인 모든 것을 전부 다 문화유산이라 부르는 거예요. 다음 넘어가면요. 민찬이는 여의고장 문화유산을 살펴보고 있는데 다 보진 않고요. 향교, 지역마다 향교가 있어요. 향교는 이 과거 조선시대 유생들을 가르치던 곳이고요. 그 다음에 또 첨성대도 있는데 첨성대는 사실 여러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주에만 있어요. 이런 것도 하나의 문화유산인데 향교와 첨성대 둘 다 건물이잖아요. 그것은 유형과 무형 중 어떤 것일까요? 그렇죠. 유형 문화유산입니다. 형태가 있잖아요. 자, 그럼 아래 보시면은 누비는 두 겹의 첨 사이에 솜을 넣어 꿰매는 솜바느질이에요. 뭔지 모를 수 있으니까 한번 이건 보여드릴게요.
자, 이 눈앞에 보이는 이 옷이 문화유산이란 말이 아니라 이 옷을, 누비를 만들 수 있는 이 손기술, 이것을 바로 무형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겠죠. 탈춤도 잠깐 볼게요. 네, 춤도 역시 우리의 고유한 문화유산이고요. 노래, 춤, 연주, 혹은 뭐 만드는 기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무형문화유산입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고장과 문화유산을 얽힌 이야기도 찾아봤다 하네요. 근데 이 민찬이라는 친구는 경주에 사나봐요. 참 문화유산도 많고 이야기도 많겠죠. 그럼 한번 이 불국사와 석굴암을 지은 김대성 이야기 같이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시대 모량리라는 마을에 효심이 깊은 대성이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대성이 이름이고요. 어머니와 단둘이 산 거예요. 어느 날 흑륜사 스님이 대성을 찾아오자 대성은 자기가 가진 작은 밭을 보시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란 말 어려운데요. 보시라는 것은 불교에서 제가 가진 돈이나 쌀 등을 주어서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주로 스님들을 도와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 착한 대성이 며칠 후에 이유 없이 앓다가 죽게 되었대요. 죽고 나서 재상 김문양인 집에 이런 소리가 들려왔대요. 모량리에 살던 김대성이 너희 집에 다시 태어나리라. 재상이라는 것은 왕 바로 밑에 있는 가장 높은 신하예요. 얼마 후에 김문양의 아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김대성이래요. 아까 죽었던. 그래서 이 김대성은 청년이 되어서 토함산에서 큰 곰을 사냥했대요. 사냥에 성공하고 흐뭇하게 누워있다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대성이 사냥한 곰이 피를 흘리며 대성을 잡아먹겠다고 으르렁거렸다는 거예요. 대성은 잠에서 깨어나 사냥을 하지 않겠다, 살생을 하지 않겠다 결심을 하고 곰을 사냥했던 곳에 장수사라는 절을 지었어요. 세월을 지나 이 대성은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현생이라는 것은 지금의 생이에요. 지금 어려운 생각인데 불교에서는 지금 생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의 삶도 있고 내가 살기 이전에 또 다른 삶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현생은 지금 삶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부모님을 위해서 불국사를 지었대요. 그 다음에 전생, 내가 이 어머니와 함께 살던 그 시절, 기억이 날까 모르겠지만은 이 모량리에 살던 이 시절, 앞부분 여기에요. 여기. 이때 부모님 위해서 석굴암을 지었대요. 자, 고상의 문화유산과 관련 이야기 살펴보면 조상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무엇을? 뭘까요? 효도를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한 고장에는 유형 문화유산도 있고 무형 문화유산도 있고 전해져 오는 옛 이야기도 있고요. 또 이 문화유산과 관련된 체험 활동도 있는데 경주는 신라의 수도였다 보니까 워낙 또 할 게 많아요. 그래서 화랑도 체험 활동도 있네요. 여러분들 관창이라는 화랑 아시나요? 김유신 장군의 이야기. 경주의 청소년들은 화랑을 체험하기도 하나 봐요. 그 다음에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라고 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도시 경주, 신들의 나라,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동서양이 만나는 문화수도 터키 이스탄불, 그리고 동양의 진주, 베트남 호찌민, 동남아 관광객이 코리아로, 경주로 몰려오게 하는 세 번째 글로벌 여정, 호찌민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2017.
네, 경주는 다른 세계의 도시들과 함께 서로 문화를 교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화랑도라는 하나에 전해져 오는 이 문화 혹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을 체험하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와 함께 문화를 교류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각 지역마다 꼭 경주뿐만 아니라 각 지역마다 이렇게 교류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단어를 마지막으로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을 소중히 여기려면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른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 있나요? 지난 앞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조사를 했겠지만은 우리 고장의 지명도 조사했었고 옛 이야기도 조사했었고 하다 보면은 우리 고장에는 이것이 유명해. 우리 고장에서는 예로부터 이런 걸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 즉 문화유산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즉 문화유산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그 다음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이라도 꼭 찾아보고 또 이 역사를 공부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란 바로 마음뿐만 아니라 머리로도 알아야 소중히 여기는 것이겠죠. 즉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선생님 숙제예요.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 무엇이 있을까?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을까? 나는 앞으로 상황이 나아지면은 이 문화유산 직접 가서 보고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민속문화가 어디일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